오늘 강동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두 번째 날 수업을 할 겁니다. 지난 월요일 날 수업했던 내용은 유튜브에 올려놨고요. 제 홈페이지 공방에 오시면 됩니다. 공부방 현재 강좌 오시면은요, 하단에 1회차 강좌 올려놨고, 그 공지에도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튜브로 한번 들어갈 건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구글 미디어 크리에이터 이런 것들을 제가 링크를 걸어놨어요. 홈페이지 안에다가. 여기 보면 유튜브도 있고 크리에이터도 있고 아카데미도 있고 애드센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유튜브나 크리에이터나 아카데미들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는 다 아시는 거니까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지만, 여기 크리에이터라든지 아카데미는 꼭 들어가셔서 학습을 하셔야 돼요. 유튜브가 어떻게 발전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지 않으시면은 아무리 제 강의를 들어도 힘들어요. 저는 유튜브를 처음부터까지 다 설명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공부를 하셔야 돼요. 먼저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셔서 로그인 먼저 해볼게요. 또 본인 2단계 하라고 해야 되니까 또 저는 2단계를 할 거고요. 자, 유튜브에 들어왔고요. 요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크리에이터라는 거하고 아카데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크리에이터하고 아카데미의 내용은 이겁니다. 자, 이게 이제 크리에이터라는 사이트예요. 그렇죠? 다시 크리에이터 보여드리고 아카데미 보여드릴 텐데, 요거 이제 여러분들 크리에이터, 유튜브 크리에이터들한테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학습들을 하셔야 되고, 여기 학습에 요즘 아카데미라고 있잖아요. 이 아카데미가 이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랑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혜택 및 어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지원 및 안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보시고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카데미인데, 여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 과정들이 나와요. 퀵스타트 가이드서부터 검색 가능성 높이기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요. 기초 과정서부터 여러분들은 클릭해 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짬짬이. 그리고 중간중간에 시험도 봅니다. 그래서 시험 점수에 도달해서 수료를 하셔야 돼요. 행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카데미 과정을 이수를 해야만이 유튜브에서는 좀 더 플러스가 시켜준다. 여러분 네이버 아시잖아요. 네이버도요, 블로그 활동을 하시거나 뭘 하려면 네이버 활동 지수가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검색을 할 때도 로그인을 해서 검색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 블로그에 들어가서 블로그에다 질문도 많이 남기고, 그리고 내 블로그에 누가 질문을 남기면 답변도 해줘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 그게 활동성이 있잖아요. 활동성.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학습을 하셔야만이 여러분들 점수가, 내신 성적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거 안 올라가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저자들은 이런 거를 학습을 해서 저자를 하는 책을 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지금 지루할 수는 있어요. 재미가 없을 테니까. 자, 일단은 이렇게 이제 들어왔고요. 이제 채널로 들어와서 내 채널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요거 했었을 거예요. 채널 맞춤 설정에 들어가서 왼쪽 하단에 있는 여기 맞춤 설정, 밑에 설정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설정. 여기 보면은 채널에 대해서 고급 설정, 기능 사용 자격 요건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거 베타 버전에서는 이렇게 복잡했었어요. 우리 교재 30페이지 보시면은 업로드 권한이 있느냐, 수익 창출 권한이 있느냐. 아직까지 우린 수익 창출이 없다 그랬잖아요.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 돼야 되고 시청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이거를 내가 하겠다라고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시청시간이 이제 어쩌고 저쩌고 구독자가 어쩌고 저쩌고 되면 이제 연락이 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신청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겠다.
알아서 해주겠다. 그 다음에 실시간 스트리밍 할 수 있게끔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용 설정 이거 된 것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예, 동영상 업로드 기능이 있느냐, 그 다음에 뭐 15분 이상이 되는 거를 업로드 가능이 있느냐, 실시간 스트리밍 할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여기다 인증을 받아 놓으면은 이 책에서 나와 있는 이 많은 것들이 과거에 따로따로 신청을 해서 인증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냥 요 두 가지만 하면 된다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3쪽에 보시면 홈 화면인데 본인 채널로 가시면은 채널에 나타나는 요 화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첫 화면. 이 첫 화면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데, 예, 5가지 요소라고 돼 있어요. 5가지 요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첫 번째가 바로 채널 아트예요. 저 상단에 놓여 있는 이 내용들이죠. 저기 사람 얼굴 보이고 제 얼굴 보이고 하는 이 글자 들어가 있는 거, 타이틀. 예, 이걸 채널 아트라 그래. 이제 이거 만드는 것도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뉴가 있죠. 홈이 뭐고 동영상이 뭐고 재생 목록이 뭐고 이런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예고편 영상. 여러분들 아직 예고편 영상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고편을 만들어야 돼요. 자기소개하는 거. 이 채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여러분이 소개하는 걸 하나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 놓으시고 그거를 예고편으로 설정하는 과정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면 이 컨텐츠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재생 목록,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섹션별로 쭉 올려놨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채널에 업로드할 수 있는 동영상이 많지가 않으실 테니까 이렇게 섹션별로 하는 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계속 업로드 하다 보면 어떻게 이거를 꾸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은 이 책의 저자가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보일 거예요. 예, 책의 저자가 어떻게 구성해 놨는지 그런 거 하나하나 설명드리는데 36페이지 보시면은 채널에 이제 여기 보시면 첫 화면하고 이 동영상이라는 거하고 재생 목록이라는 거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예, 동영상은 뭐냐면 여러분이 업로드한 처음부터까지 다 모든 동영상이에요. 예, 업로드된 순서대로 올라간 거. 그 다음에 재생 목록은 이제 여러분들이 재생 목록을 만들 건데요. 이 재생 목록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만들어 놓으셔도 되고 그때 만들어 놓으셔도 되고 미리 만들어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왼쪽에 보면 재생 목록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구독하신 내용도 보이고요. 왼쪽에 보면 여기 재생 목록이 보여요. 이렇게 재생 목록. 왼쪽에 재생 목록이 쫙 있습니다. 이 재생 목록도 여러분이 미리 만드셔도 되고 그때 만드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작업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커뮤니티라든지 채널이라든지 이런 정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지금 당장에 급한 거는 아니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구독한 사람들 내용이 보이네요. 여러 사람들 제가 구독을 했는데 이 중에는 구독자가 10명인 사람도 있고 구독자가 뭐 어마어마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구독자가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저번 시간에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용호수 스튜디오 이분 제가 꼭 공부하세요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전서소가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중국 분이신 것 같아요. 예, 660만 명이랍니다. 구독자가.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또 48명인 분도 있고요. 어디는 113만 명인 데도 있고요. 예. 구독자가 많은 집도 있고 구독자가 적은 집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중에는 정다경 씨라고 하는 분은 가수죠. 그렇죠? 미스트롯에 나왔던. 예. 얼굴은 못 알아보겠는데 뭐 백종원 씨도 있네요. 461만 명 이런 분도 있고. 예. 우리나라에서 생선에 관한 거는 이 사람이 탑일 거예요. 예. 입질의 추억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생선에 대해서 바다 물고기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많이 아시는 분입니다. 생선 좋아하시고 낚시 좋아하시는 분은 입질의 추억이라고 꼭 기억을 하셨다가 구독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뭐 국가기관도 있어요. 이렇게 국가기관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단체도 있고 이분들의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거 있으니까 제가 보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뭐 굳이 구독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영웅 씨도 있네요. 그렇죠? 예. 순돌이 건주. 예.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구독자가 1000명밖에 안 돼요. 예. 찌양 여러분들 최근에 이분 올라온 거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영상을 올렸는데 한 달에 이번 달 수익이 약 2, 3억 정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인기가 많길래 2, 3억씩 되는지. 그렇죠? 예. 많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 유통씨도 있어요. 유통씨. 예. 막내 할머니도 계시고 복염TV도 있고 김복염씨도 있고. 예. 많은 사람들 여기 보이네요. 그 다음에 정보를 보면은요, 제가 어떻게 이 채널을 운영하게 만들었는지를 여기다 이제 써놨어요. 제가 2010년 11월 20일 날 유튜브에 가입을 했나봐요. 제가 이 유튜브에 가입한 지는 꽤 오래전에 가입을 했고요. 그냥 가입을 했죠. 구글에 가입을 하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213만 3,333, 이 숫자가 또 재밌다. 조회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아래쪽에는 링크가 보이네요. 링크. 제 상단에도 링크를 걸어놨어요. 제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블로그 뭐 이런 거, 밴드 이런 거를 제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다 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블로그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인스타그램 하시는 거 있으시거나 페이스북 하시는 거 있으시면 여기다 링크를 걸어서 소통하셔야 돼요. 내 페이스북 와서 보세요, 내 뭐 유튜브에서 와서 보세요 하고 막 이렇게 서로 홍보를 많이 하면 역효과가 나는데, 여기다 걸어놓으면 알아서 궁금하고 눌러서 볼 거 아닙니까? 보시다가 마음에 들면 친구 맺을 수도 있는 거고. 제 페이스북에 오셔갖고 친구 신청하세요. 그럼 제가 친구 받아드릴 테니까는 제 페이스북 여기 버튼 누르면, 물론 제 홈페이지에 제 페이스북 아이콘이 있으니까 이거 누르셔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와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책에 있는 내용하고 우리 화면 내용하고 바뀐 것들이 좀 제법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여러분 채널에 오시면 상단에 어떻게 보실 거냐 하는 거, 넓게 볼 거냐 좁게 볼 거냐 이것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 채널 아이콘이라고 하는 채널 이 그림 타이틀을 클릭하면 이 타이틀을 꾸밀 수 있는 기능으로 화면이 넘어가요.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이 책에는 이제 과거책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은 여기 있는 채널 맞춤 설정이나 동영상 관리 이쪽을 누르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누르셔도 되고 여기 누르셔도 되고 상관없이. 예. 누르시게 되면은 왼쪽으로 사이드바가 쭉 생기면서 대시보드, 동영상, 재생 목록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재생 목록 한번 눌러보세요.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재생 목록을 누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크게 재생 목록이 펼쳐져요. 굉장히 많은 재생 목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으신 분은 없겠지만 이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오른쪽에 새 재생 목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새 재생 목록을 누르셔가지고 지금 하시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댁에서 짬 내셔가지고 쭉 정리를 하세요. 여러분이 월요일날 제가 안내해드렸던 어떻게 채널을 운영하실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리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나는 여행을 할 거야. 그럼 여행이라는 거로 하나를 묶어서 여행 영상을 다 거기다 묶을 거냐? 아니면 나는 뭐 해외여행, 국내 여행으로 나눠서 할 거냐? 아니면 나는 백패킹을 좋아하니까 뭐 배낭여행이나 이런 거로 묶을 거냐? 이런 것도 따져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1년에 몇 번 여행을 안 갈 것 같아,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여행이라고 카테고리를 재생목록을 만든 게 낫겠죠. 무슨 여행 뭐 세분하게 나눠놓고 나서 영상이 없으면 좀 그럴 수는 있으니까는, 그러나 빈 영상은, 비어있는 재생 목록은 보이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나는 뭐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잘하시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그런 재생 목록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시는데 꼭 내 영상만 아니라 남의 영상을 가지고도 재생 목록을 만들 수 있어요. 물론 남의 거니까 내 채널에다가 공개하기 좀 불편하겠지만은 재생 목록이라는 것은 내가 꼭 보여주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보관하고 싶은 영상들을 거기다가 담으려고 하는 의도 있어요. 저도 많이 그렇게 하는 거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놓으시고, 예. 예를 들면 여기다가 나는 국내 여행이라고 써볼까요? 국내 여행. 그래서 만들기를 누르시면 국내 여행이라는 카테고리가 재생 목록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다 설명을 추가하고 싶으면 클릭하셔갖고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설명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행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법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글자를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도 좀 써주시고, 예. 그러다가 이 재생 목록 필요 없으면 다음에 필요하면 삭제하면 되시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만들어 놓으시면 좋아요. 예.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요, 여기 있는 채널에 와가지고 이 재생 목록을 보고 나서 그래,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이 있네, 여기 이 사람. 그럼 눌러볼까?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이라고 했던 것들이 쫙 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뭐 1일차 강좌, 2일차 강좌, 며칠차 강좌 뭐 이런 거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보면서 하나씩 보겠죠. 1일차, 2일차 순서대로. 저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처럼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아닐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여줄 건지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업로드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 재생 목록도 잘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아까 그 채널 맞춤 설정에 들어가서 왼쪽에 있었던 그 재생 목록을 눌러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만들어 놓으셔도 되고 그때그때 만들어 주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재생 목록에 관한 건 43페이지에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 교재 저자이신 김혜주 씨인데, 김매주라고 별명을 쓴 것 같은 닉네임을, 여기 고양이 4마리가 나와요. 근데 그 고양이마다 성격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습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고양이 중에 A, B, C, D 4마리 중에 이제 A, B, C, D를 각각의 주인공으로 하는 재생 목록을 만들겠죠. 그렇죠? 예. 뭐 먼지, 봉지, 휴지 뭐 이렇게 이름이 좀 재밌어요. 그 친구들의 모습들을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에피소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른들은 고양이 싫어하는데 고양이를 굳이 키운다고 하니까 집안 어르신들이 반대를 하시다가 고양이들 애교에 넘어가가지고 직접 키우겠다고 하시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런 에피소드들이 올라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들 이제 병이 나거나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방 차원에서 병원에 가서 수의사 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내용 같은 것도 올릴 수도 있고, 당연히 수의사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그분의 얼굴이 나타나야 되니까. 예, 뭐 그런 거라든지. 그렇게 해서 재생 목록별로 만들어서 해주면 좋아요. 예, 45쪽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영상을 업로드할 때는 이렇게 업로드합니다. 저 꼭대기에 가시면 만들기라고 있어요. 빨간색으로 된 만들기가 있고요. 그래서 업로드를 누르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이 상태에서는 저 위에 흑백으로 만들어진 만들기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빨간색 아이콘이든 뭐 흑백 아이콘이든 간에 만들기 눌러서 동영상 업로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업로드. 그러면 동영상 파일을 여기다가 가져오세요 라고 해요. 아니면 내가 이걸 클릭해서 여러분들 영상을 올리시면 되고요. 스마트폰에서는 더 쉽죠. 그렇죠?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앱을 깔아가지고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업로드 해버리면 돼요. 예, 방법론 자체는 쉽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업로드를 할 때 촬영된 동영상을 업로드 하잖아요. 그렇죠?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가로 또는 세로로 촬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로 촬영이 좋아요? 세로 촬영이 좋아요? 가로로 촬영된 거 업로드하는 게 좋아요. 간혹 세로 촬영 영상본을 올리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되게 불편해요. 스마트폰으로 볼 때는 이렇게 가로 세로가 쉽지만 노트북 같은 경우도 가로 세로 돌려놓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데스크 같은 거 이런 모니터들은 가로 세로 돌리기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로로 촬영된 영상이 가장 좋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촬영하실 때 세로로 촬영하실 수도 있을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항상 가로로 촬영해 주세요. 그래야 좀 수월하죠. 그렇죠? 예. 보는 사람 입장에서 가로 영상이 훨씬 좋다. 일단 요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유튜브라는 앱을 이용해서 업로드 하시면 되고요. 스마트폰에서 또는 PC에서 올려도 되고요. 우리 여러분 스마트폰 한번 열어보실래요? 자, 스마트폰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유튜브 앱이라고 있잖아요. 유튜브 앱. 이렇게 유튜브 앱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화면 하단에 플러스 버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업로드 하시면 돼요. 예.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영상 중에서 고르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어렵지 않게 그냥 누르시면 그 영상이 업로드가 됩니다. 방법은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이제 전략이 필요한 거니까 요거는 잠깐 보류를 해두고요. 예. 자,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드시려면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 책대로 순서대로 쭉 설명하면서 하기는 너무 양이 많아요. 예, 양이 많은데 일단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에서 업로드할 수가 있고 PC에서 업로드할 수 있다는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 여기 한번 좀 볼게요. 화면을.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만드시려면 녹화를 하시던 만드시던 간에 뭔가 구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구상하려면 콘티라는 게 필요해요. 콘티. 예. 우리 교재 한번 보세요. 콘티라는 말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교재 55쪽에 보시면은 어떤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게 좋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일상적인 거를 해라. 일상적인 거. 예, 소재는 일상 속에 있다 하는 거죠. 뭐 자세히 봐야 예쁘다 뭐 이런 말도 있다고 하는데 페이지 넘기시면 평범한 일상이 소재가 돼요. 너무 과도하게 진행을 하면 역효과가 나기도 합니다. 뭐 노출이 심한 복장을 입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도 있고 복장이 아주 그냥 아슬아슬 불안해요. 그런 복장으로 외출을 하는 장면들 보이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가장 보기 좋은 거는 부모 자식 간에 어린이와 성인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거는 일상적인 모습을 보는 게 가장 보기 좋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일상에는 공감이 있다는 거죠. 공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그렇게 설거지하는 모습을 촬영을 해서 생방송을 하더라고요. 설거지할 때 생방송을 해요. 그러면 이분은 항상 그 시간에 설거지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던 사람은 항상 그 시간에 설거지를 같이 하는 거야. 보면서. 저 사람도 설거지하니까 나도 설거지하자 이거죠. 우리가 먹방하는 걸 보면서 먹잖아요. 혼자서 혼밥을 할 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쥐가 먹는 걸 그냥 보는 건 괜찮은데
나 혼자 밥 먹기가 쓸쓸하니까 딴 사람 먹는 걸 틀어놓고 같이 먹는다라는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문화가 그렇게 변했어요. 설거지할 때 음악 틀어놓고 설거지하면 되지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아니다라는 얘기죠. 다른 사람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설거지하고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얘기예요.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계속 24시간 생방송으로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영상을 보면서 옆에 틀어놔요. 틀어놓으면서 이 사람도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나도 같이 공부하고 있다라고. 그런데 그 공부하는 사람의 모습이 항상 얼굴이 안 보였었는데 어쩌다 얼굴이 보였나 봐요. 근데 그렇게 잘생긴 남자를 난리가 난 거야. 잘생긴 남자 얼굴 보려고. 근데 절대로 고개를 안 돌려요, 이 사람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공부할 때 혼자 공부해야지 뭘 옆 사람하고 같이 공부해. 그런데 아니더라 이거죠. 우리 아이들도 다 성인이 됐지만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보면 음악 틀어놓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공부가 되냐는 된대. 근데 결과는 성적표 받아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성적표. 음악 틀어놓고 공부한 놈은 성적이 안 오르더라고. 조용히 공부한 놈은 성적이 올라간 건 알고. 그런데 성적이 오르든 안 오르든 자기는 그게 편하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일상은 항상 지속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장 보러 가는 모습서부터 시작해서 카트,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집에서 핸드폰 셀카봉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항상 그 시간 되면 장 보러 나가는 거야. 장바구니 들고 카트, 슈퍼에 가서 카트에다가 카메라 달고 물건 담고 거기다 쭝얼쭝얼 얘기하는 거지. 아, 오늘은 채소 오이가 싱싱하네요. 아, 오늘은 상추값이 비싸네.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소리를 듣고 아, 오늘 채소값이 얼마다 뭐 이런 거 동향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주부님들의 공감을 크게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음식 만드는 거, 뭐 샥스핀 요리 이런 거, 상어 지느러미 요리 이런 거 말고 콩나물국, 된장찌개 끓이는 방법들을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색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57페이지 이렇게 하는, 내가 잘하는 건지. 자, 일단 여기에서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이거 따져봐야 되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 이거 따져봐야 돼요. 저는 강의하는 거 잘해요. 남들보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복습 자료로 제공해달라고 제가 했지만 이제는 제가 잘하는 강의를 하니까 남들보다 제법 하니까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강의하는 모습을 어떻게 작업하는지를 보여드릴 수는 없고 지금 상태에서는 오로지 강의만 보여드리는 것 뿐이지만 언젠가는 제가 이거를 촬영하면서 어떻게 장비를 연결하고 하는 거를 또 보여드릴 때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먹방 라면 2개를 끓였는데 못 먹어. 그 좋아하는 거 아니고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먹고 나면 배탈 나. 이런 건 하시면 안 돼요. 병나요. 위험해요. 예.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지속적인 거. 지속적인 거. 이걸 따져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다양한 기획과 연출이 가능한가?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요. 자, 여러분 혹시 낚시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 남자분들은 어떠세요? 낚시 좋아하세요? 만약에 낚시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낚시 방송을 몇 번 봤어요. 그 예능 코너에서도 낚시하는 게 있고요. 유튜브에서도 낚시하는 게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끼를 물면 히트!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여성 유튜버는요, 내 거야! 그래요. 히트보다는 그게 더 예뻐 보이지 않아요? 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히트라고 하는 게 맞는 건가 본가요? 전 모르는데
그 뭐 도시어부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다 히트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러는가 보다 했는데 어느 여성분은 내 거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성분 같으면 약간 노출이 될 수 있는 복장이 좋을 수도 있고요. 몸매가 드러날 수 있는 복장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트집 잡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그거를 방송하시는 분이 저처럼 뚱뚱한 사람이라면 싫어할 거냐 그러진 않겠지만은 이왕이면 우리가 포장재를 좀 더 예쁘게 포장하는 게 더 물건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그런 것도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다 그거는 아니고 저같이 중년의 남성이 방송을 한다 그러면 푸근한 아빠의 모습 같은 걸 보여주면 되겠죠. 제가 청년이었다면 청년의 패기를 보여주는 거고, 흉년의 아저씨 같으면 아빠 같은 푸근한 모습이라든지, 어떨 때는 또 단호하게 야단도 쳐야 되겠지만 어떤 그런 모습, 그런 연출을 해야 돼요. 그런 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 만약에 저기 청학동에 계시는 훈장님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염도 길러가면서 뭐 명심보감을 설명해 준다든지 그런 연출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기획을 만들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고양이를 이용한다든지 강아지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그 바다 생물 같은 거 있어요. 수족관에 키우는 집. 수족관에다 얼마나 많은 바다 생물을 키우는지 몰라요. 집이 다 수족관으로 돼 있어요. 근데 수족관을 만들려면 물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 물무게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 자체를 보강공사를 따로 해서 튼튼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바다 생물들 중에 이제 뭐 이런 가재나 이런 것들이 이제 탈바꿈하는 모습도 방송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네. 그렇게 다양하게 연출을 해서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잘하는 거, 전문적인 거.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 뭐 방망래 할머니라든지 뭐 이런 모습 다 있어요. 여기 쌍둥이 엄마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영상들 보시면은 아 나도 이런 걸 해볼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많습니다. 뭐 캠핑하는 사람들, 캠핑하는 사람. 요즘 방송에 보니까는 그 캠핑하는 거 있더라고요. 근데 캠핑카가 아니라 집을 끌고 다니대. 예, 집을 끌고 다니면서 성동일 씨하고 또 남자 합쳐서 셋이서 나오고 이제 게스트를 모셔가지고 뭐 이렇게 여행하는 장면들이 보이는데 뭐 그런 것도, 근데 사실 그런 거는 방송국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뭐 그런 드론이라든지 이런 촬영 장비를 총동원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개인이 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엑셀도 강의하니까 엑셀을 그냥 몇 시간씩 강의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만 살려서 강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팁들, 그런 것들. 인문학 강의를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거를 얘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정치적인 거,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잘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69페이지 아래 보시면은 김나홍 편집공방 해가지고 김나홍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나홍 씨가 또 베가스 책을 만들었어요. 젊은 친구인데 굉장히 열성적으로 베가스라는 편집 프로그램에 대한 영상을 올리더라고요. 69페이지 보면 나와 있고요. 예. 자, 71페이지 보면 잘 보세요. 유튜브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이걸 해서 돈을 뭐 떼돈을 벌 거야, 이건 아니고,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뭔가를 이름을 남기고 싶은데 내가 잘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잘하는 걸 좀 알려주면 어떨까 이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튜브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했어요. 복습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하니까 영상을 촬영을 해서 편집도 안 하고 그대로 올렸어요.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그런데 이거를 어디다 업로드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닌데
홈페이지는 트래픽이라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이 클릭해서 보게 되면 용량을 늘어나면 돈을 더 많이 내야 되거든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블로그에는 영상을 올리기가 또 불편하고, 그래서 유튜브에다 올리니까 뭐 제한이 없다 그러더라. 그래서 이제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게 돈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를 유튜브 측에서 돈을 보내줬으니까, 자기 합수표를. 뭐 제가 돈 맛을 본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노력한 만큼 뭔가를 도와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느냐,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뭐냐. 자원,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난 스마트폰 갖고만 촬영해야 돼, 그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시면 되고, 셀카봉 정도는 내가 살 수 있어, 셀카봉이라든지. 예. 난 돈이 많아,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알바를 써가지고 나를 촬영하게 할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문제는 편집이라는 거예요. 편집. 내가 촬영해서 내가 편집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요 편집을 못해요. 그러니까 촬영하니까 촬영된 영상을 내 입맛에 맞게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했었어요. 그렇다고 현재는 수익이 전혀 없는데 무제한으로 그냥 그렇게 계속 돈을 지출하기가 불편하니까 영상 편집을 공부하기 시작하신 거죠. 근데 이걸 PC 버전으로 편집을 할 거냐, 스마트폰 버전으로 할 거냐,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나는 시간이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느냐. 직장인들이 투잡을 한다고 해서 유튜브에 도전을 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저 퇴근하면 몇 시죠? 보통 7시, 8시 되나요? 그럼 그때 내 컨텐츠를 만들 거 아니에요. 촬영을 하든 뭐를 기획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 촬영하고 편집해갖고 밤에 올리고 그 다음날 출근합니까? 그건 아니죠. 밤에 촬영할 게 뭐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8시에 와서 테이블에다 놓고 핸드폰 놓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촬영했어요. 한 20-30분 촬영하고 나서 영상 편집 꾸며가지고 올릴 겁니다. 그러면 영상 편집이라는 게 촬영보다 더 오래 걸리거든요. 저는 하도 많이 해서 2시간짜리 영상을 가져오면 굳이 편집하는 거는 5분도 안 걸려요. 대신에 편집이 이루어지고 나면 영상으로 다시 저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2시간짜리 같으면 2시간이 걸릴 거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컴퓨터에서는요 15분짜리 영상을 편집하는데 3시간 걸렸어요. 3시간. 근데 그 영상본을 강의실에 와서 해보니까 어느 강의실은 1시간 반 걸리는 컴퓨터가 있고 어느 강의실은 50분이 걸리고 어느 강의실은 30분이 걸리더라 이거죠.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제일 오래 걸린 거야. 3시간. 그래서 과감히 버리고 새 컴퓨터를 준비한 거예요. 그랬더니 6분 만에 끝나더라고요. 편해진 거죠.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구매하니까는. 비용은 있었지만. 그러니까 시간 절약이 되는 거죠. 그래 놓고 업로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직장인들이 예를 들어서 30분짜리 촬영해서 10분 정도로 편집하는데 타이틀 달아야죠, 자막 달아야죠, 뭐 하려 그러면요 2-3시간 이상은 그만 갑니다. 그럼 8시부터 시작해서 이래저래 끝나면 12시 돼요. 언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출근합니까? 죽지요. 처음에는 재미삼아 했는데 가면 갈수록 노동의 힘이라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렇죠. 게다가 중간에 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느냐 이거죠. 예. 자, 기획안. 제가 그래서 기획안 종이 드렸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꾸며볼 건지. 교재 77쪽으로 가면은요 이런 말이 나와요.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콘티를 만들어 보자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73페이지, 72페이지에 채널명도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채널명. 자, 채널명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가 있어요. 저는 교육이에요. IT, 과학기술로 들어가 있습니다. 수학이나 영어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라 저는 과학기술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해놨어요. 여러분들은 자동차를 좋아하시면 자동차에 관한 거 이런 거 할 수도 있잖아요.
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럼 음악 평론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내가 노래를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먹방은 어디로 가나요? 먹방은 노하우인가요? 노하우에다 먹방을 연결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코미디, 개그맨 둘이, 예, 아주 한 사람은 이제 불교, 한 사람은 기독교 이렇게 역할을 해가지고 스님 역할, 한 사람은 목사님 역할 해가지고 둘이 만나요. 근데 그 중에 한 여성은 또 여동생이 있는데, 예, 그분은 또 수녀님이에요. 근데 과거에 썸씽이 있었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획을 만들어 가지고 종교적으로 욕먹지 않을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재미난 코믹을 해요. 굉장히 잘합니다. 낄낄상회라는 채널이 있어요. 낄낄상회. 예, 어떻게 보면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그런 게 잘 안 맞을 수 있는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지. 분장을 해야 되잖아요. 스님이라면. 예. 뭐 그런 거라든지 비영리 사회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뭐 목표 구독자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구독자 얼마나 올지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대신에 이거는 중요시해야 됩니다. 업로드 주기. 업로드 주기. 일주일에 몇 번을 올릴 거냐. 일주일에 몇 번 올릴 거냐. 일주일에 욕심 많이 내지 마세요. 2번 정도 올리세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올려야 돼요. 매주 올려야 됩니다. 예. 우리 교재 78쪽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콘티를 꼭 준비하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를 준비를 한다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1, 2, 3, 4 순서에 맞춰서 예배에 참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배가 진행이 되는 거니까 굳이 콘티 시나리오가 없잖아요. 예배 자체가 시나리오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외에 무슨 모임을 갖는다.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거 식순에 따라서 식순. 그게 시나리오고 콘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해본 사람은 괜찮은데 예를 들면 내가 음식 만드는 걸 보여줄 거다. 이걸 생방송으로 보여줄 거냐 녹화해서 보여줄 거냐 이거죠. 오늘의 요리 이런 거 보셨어. EBS나 이런 데서 하는 거. 그렇죠? 그럴 때는 가장 먼저 기승전결이나 전기승전결이에요. 결과를 보여줘요. 음식을 이렇게 만들 겁니다 라는 걸, 완성된 음식을 먼저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농기구를 내가 사용하는데 누군가가 농부가 밀짚 모자를 쓰고 벼를 쫙 벤단 말이야. 2시간을 벨지 3시간을 벨지 베겠지만은 3시간 동안 틀어주면 안 되니까 촬영은 3시간을 하되 페이스 비디오로 보여줘야죠. 막 쫙 배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결과가 보여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렇게 벼를 잘 벨까? 어떤 장비를 썼을까? 뭐 이런 거 궁금해 할 거 아닙니까? 그때 A라는 낫을 딱 보여주고 이 낫이 이렇게 좋아요. 낫도 잘 갈리고 또 한번 갈아 놓으면 날이 잘 묻어지지 않아요 라든지, 그 다음에 이 낫질하는 어떤 모습이란 테크닉 같은 것도 소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낫으로 뭔가 작업을 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뭐 그런 거 홈이라든지 이런 거. 그 콘티를 짜야 돼요.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촬영하면 안 되거든. 뭐든지 결과를 먼저 보여주고 기승전결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예.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촬영한다 그러면 만약에 고양이가 어디가 아팠는데 치료를 다 했어요 라는 걸 먼저 보여주고, 이렇게 아픈 고양이가 이렇게 났어요 라는 걸 보여주고 나서 고양이가 왜 아팠는지, 이 음식을 못 먹는 건지 걸음걸이가 불편한 건지 잠을 못 자는 건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병원을 가야겠죠. 동물병원을 가서 수의 선생님한테 진료를 맡기고 어디가 불편한지를 또 자문을 들어야 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결말이 먼저 나오고 나서 기승전결 다시 나가는 거죠. 항상. 이제 그게 연습이 되고 나면 편한데 연습이 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 다음에 그 김보겸 씨가 책을 냈어요. 어떻게 해서 난 구독자가 300만 400만이 됐느냐 책을 냈는데, 김보겸 씨가 사용하는 카메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본래 김보겸 씨는 게임 채널을 운영한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아프리카 TV에 게임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군산대학교 다니다가
PC방에서 게임하는 거를 그냥 마이크도 없고 그냥 자체를 영상을 올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별로 시원찮은 사람이 게임을 하고 있거든. 실력도 안 되는 사람이. 근데 막 여러 가지 하는 게임을 보여주니까 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구독자가 생기기 시작한 거겠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영상을 보면서 응원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생긴 거야. 별풍선이 생기고. 그래서 그 별풍선을 모아가지고 게임 장비를 또 아이템을 사는 거죠. 아이템.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게임 자체만 갖고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이템을 사서 새로운 무기를 장착을 해서 또 무찌르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구독자들한테 돈을 내가 버는 거니까 구독자를 위해서 쓰겠다라는 거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분은. 예. 그렇게 해가지고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해갖고 그 아프리카 TV 대상을 6번 받았나? 어마어마합니다. 그분은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대상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제발. 나한테 내가 받을 복은 다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줘야 그 사람들도 용기를 갖고 하는 거니까 제발 나한테는 주지 마라. 대신에 추천은 해다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시상식에는 나도 가서 구경 좀 하고 싶다 이거지. 나는 상은 안 받더라도 그렇게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책 한번 보세요. 81페이지 보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거냐, 미러리스 카메라를 할 거냐, DSLR 카메라를 쓸 거냐, 아니면 캠코더를 쓸 거냐. 그 백종원 씨가 예전에 그 음식 코너 같은 거 방송할 때 들고 다니는 요만한 카메라 있어요. 그걸 백종원 카메라라고 합니다. 일명 백종원 카메라라 그래요. 캐논에서 나온 건데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한 60, 70만 원 해요. 근데 촬영하면서 얼굴이 바로 보이니까 쓰기가 좋아요. 그래서 일명 백종원 카메라 그러면 딱 알아듣거든요. 이렇게 생긴 카메라. 83쪽에 나와 있는 위에 꼭대기 거, 첫 번째 거. 여러분이 유튜브에다 인터넷상에 한번 검색해 볼게요. 캐논 비치아 미니X 이거 말입니까? 네, 백종원 카메라. 백종원 카메라가 이렇게 나왔는데 요런 거예요. 요런 거. 현재 판매 중인 카메라는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배송비가 얼마라고? 20만 원이라고 안 사. 예, 요거는 이제 이렇게 펼쳐 놓으면은 카메라가 이렇게 보이면서 화면이 뜨거든요. 일명 백종원 카메라.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 카메라 때문에 이 회사도 돈을 많이 버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쓰면 옛날에 전도연 씨가 그 7부 바지 입고 나왔었잖아요. 드라마에서. 그때 온 동네 여자분들을 다 그 바지 입고 다니더라고. 전도연 씨가 예뻐서 입었는데 딴 사람은 안 이쁘더라고. 전도연이니까. 전도연 씨니까 예뻤겠지. 그런데 유명한 사람이 입으면 뭐 다 팔려 나가더라고. 노지텍 웹캠 이런 거 있죠. 웹캠도요 3만원 4만원짜리 있고 4, 50만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웹캠이 좋은 건 뭐냐면 유선상으로 끌고 다닐 수가 있어서 좋아요. 유선으로. 그래서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생방송으로. 백종원 카메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녹화할 때는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생방송으로 못 보여주잖아요. 그게 유선으로 연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웹캠은 유선으로 연결할 수 있으니까 USB 케이블로 생방송할 때 보여줄 수가 있어요. 노트북에는 웹캠이 달려있지만 데스크탑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웹캠을 또 선도 요즘 길어요. 한 2m씩 나오니까 평상시에는 말아서 쓰다가 만약에 내 모습을 보면 요가 같은 거 할 때 요가 선생님들이 웹캠을 사가지고 웹캠을 앞에다 놓고 스탠드에다 꽂아가지고 그거로 요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비대면으로 요가를 많이 해요. 요즘은요. 예. 웹캠에는 기본적으로 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그럼 마이크 음성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되게 좋아요. 자, 이건 26,000원인데 이건 HD급이에요. 해상도가 떨어져요. HD급이라는 거 이거 아셔야 됩니다. 마이크도 내장되어 있고요. 자, 여기 조명도 달려 있어요.
약간 좀 환하겠죠, 그렇죠? 환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웹캠 같은 거를 선생님 글 쓰실 때 책상 옆에다 이렇게 어디다 설치를 해가지고 하면 조명도 되잖아요, 그렇죠? 조명도 될 수 있죠. (30프레임 per second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거짓말이다. 예, 용어들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용어들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해상도도 알아야 되고요. 해상도라는 것이 풀 HD, 풀 HD라 그래요, 영어로. 풀 HD라고 하는데 이게 1920에 1080이에요. HD는 뭐냐면 하이 디피니션, 고화질인데 1280에 720. 지금은 우리 스마트폰은요, 동영상 촬영할 때 HD로 촬영 안 해요.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이제는. HD는 다 풀 HD로 쓰셔야 돼요. 근데 더 좋은 게 뭐냐면 UHD죠, UHD. 예, 이거는 울트라라고 하죠. 울트라 HD라고 하는데 얘는 해상도가 3840에 2160. 해상도가 따블이죠. 가로 세로 따블이니까 4배 많은 겁니다. 여러분 댁에서 쓰시는 텔레비전은 어떤 텔레비전이에요? 풀 HD 텔레비전이에요? 울트라 HD 텔레비전입니까? 유튜브 보세요? 텔레비전으로? 가끔 봐요. 네. 아, 그냥 유튜브가 돼요? 네. 그러면 UHD 텔레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지털 텔레비전은 방송만 나와요. 방송만. MBC, KBS, EBS 뭐 이런 뭐더라? 그 유튜브가 보이는데 유튜브에다 내가 로그인을 할 줄 아느냐 이거지. 로그인이 되느냐 이거지. 로그인이 되면 키보드로 입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UHD라고 보시면 돼요. UHD. 예. 저희 집도 텔레비전을 풀 HD 디지털 TV를 사서 한 10몇 년 쓰다가 얘가 껌뻑껌뻑 화면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바꿨어요. UHD로. 근데 화질만 좋아진 게 아니라 기능이 되게 좋더라고요. 예, 거기 뭐 유튜브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영화 보는 사이트 이런 것도 연결이 되고. 저희 집은 케이블 TV를 안 하거든요. 그냥 공중파로만 보는데 그 삼성 텔레비전인데 삼성에서 인터넷 통해서 유선을 보내주더라고요. 지나간 방송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보여줘요. 그 다음에 프레임 퍼 세컨드라는 것도 뭐 알려드릴게요. FPS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1초당 연결되는 이미지 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프레임이라고 돼요. 프레임. 드라마나 우리 이제 일반 카메라들은 드라마는 촬영된 영상을 가지고 편집한 거 아닙니까? 이때 일반 카메라로 촬영하면 30프레임 또는 60프레임으로 촬영되는 거고요. 영화는 달라요. 영화는 24프레임으로 촬영합니다. 이건 이제 30에서 60. 자, 여러분 핸드폰 한번 열어보세요. 카메라 앱을 한번 실행해보세요. 카메라 앱. 카메라 앱을 실행하시면 거기에 환경 설정이 있어요. 환경 설정. 톱니바퀴 그림에 환경 설정이 있어요. 이때 동영상 크기, 후면, 전면 동영상 크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 보시면 풀 H가 되는지 아니면 UH도 되는지. 제 핸드폰은요, 이건 보급형이에요. 어르신들 무료로 나눠주는 그런 핸드폰이라서 풀 HD는 되는데 UHD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0프레임만 지원되고요. 60프레임은 지원이 안 돼요. 이거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비율은 반드시 16대 9. 이건 반드시 이렇게 찍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모니터가 16대 9예요. 우리 가정에서 쓰는 텔레비전들이 대부분이 다 16대 9입니다. 옛날 브라운관 텔레비전 아니면 다 16대 9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율은 다 16대 9로 찍으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UHD로 촬영하는데 60프레임으로 촬영하면 뭐가 좋으냐?
그냥 볼 때는 모르는데 슬로우 비디오로 편집을 하면 더 깔끔해요. 슬로우 비디오. 쉽게 말해서 우리 영화관에 가면 예전에 필름 돌렸잖아요. 필름. 그 필름 한 카트가 그림 하나잖아요. 그게 영화는 24장이 돌아가면 1초에 1초 동안 24장을 돌리면 그게 1초의 영상이고요. 우리 영화라든지 그거는 24카트고 드라마는 30카트예요. 30카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미녀와 야수를 본다 그러면 1초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그림 24개를 그려야 돼요. 그러면 10초를 보려면 240장을 그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1시간짜리 영화를 만들려면 그림을 몇 개나 만들어야 됩니까? 어마어마한 그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영화로 제작하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은. 그런데 여러분 초고속 카메라 들어보셨죠? 초고속? 풍선을, 물이 담겨지는 풍선을 화살로 탁 쐈어요. 그랬더니 화살이 통과되는데 우리가 평상시 볼 때는 물풍선이 뻥 터져버리잖아요. 근데 초고속 카메라로 찍어놓고 보니까 바늘을 찔렀을 때, 화살이 통과됐을 때 물풍선 자체는 튕겨나가는데 물 모양이 그대로 있더라 이게. 물 모양이 그대로 있더라 이게 안에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런 거. 한동안 많이 했었어요, 방송에서. 걔네들은 보통 2만 프레임 정도 촬영하죠. 10,000프레임 이상. 10,000프레임 이상, 2만 프레임. 그러니까 1초에 2만 장을 찍는 거예요. 2만 장. 똑딱 하는 사이에 2만 장이 따르르륵 찍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도마뱀이 물 위를 뛰어가는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게 보이는 거지. 근데 우리 카메라는 60프레임까지는 찍히니까 60프레임으로 찍어가지고 이걸 30프레임 방법으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슬로우 비디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상이 부드럽게 지나가는 거예요. 예. 예전에 이효리 씨가 그 뭐 민박 프로 같은 거 나온 거 있었죠. 네. 이상순 씨랑. 그래서 거기에 연예인들이 이제 또 누구 동료 연예인이나 아래 이제 후배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뭐 알바를 하기도 하는데 일반인들이 이제 거기 가서 하숙을 묵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날 이상순 씨하고 이효리 씨가 유나 씨 모습을 촬영을 해줘요.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30프레임으로 돌리니까는 슬로우 비디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유나 씨가 거기서 이제 직원으로 근무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상순 씨도 처음 찍어봤대요. 이효리 씨는 누구 사진을 찍는 적이 없었는데 그 유나 씨 모습을 남기기 위해서 찍었다고 그러더라고, 후기에. 이제 그런 모습 같은 걸 보여주니까 그런 거를 동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 대부분 카메라들은 어떤 게 좋다 나쁘다는 아닌데 성능을 봐야죠, 성능. 일반 영상을 촬영할 때 일반 SLR 카메라들은 단점이 뭐냐면 장시간 촬영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30분만 촬영이 된다든지 20분만 촬영이 된다든지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캠코더야 뭐 종일 찍는 거니까 상관없고, 예,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조명도 있어야 좋겠죠. 마이크도 있어야 좋겠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웹캠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가 붙어 있다고 하지만 웹캠이 아닌 일반 카메라들은 마이크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내가 수음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이크를 컴퓨터로 연결해야 소리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때 그 마이크가 스테레오 마이크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일반적인 우리가 음악, 노래를 부를 때 쓰는 마이크들은요, 앰프에 꽂을 때 잭이 3선, 4선이 아니라 2선을 마이크를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스피커 한쪽에만 들리는 거예요. 양쪽 스피커에서 쿵짝쿵짝 거려야 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방송 장비 같은 경우는, 음악 장비 같은 경우에는 또 오디오 장비를 또 할 수 있는 믹서가 있어서 걔를 또 분리를 시켜야 되는 불편함도 있어요. 저도 마이크를 집에서 많이 연결해서 쓰는데
일반 마이크를 쓸 거냐 아니면 고성능 마이크를 쓸 거냐. 고성능 마이크를 쓰면 좋은데 뭐가 단점이냐면 숨소리가 막 들어요. 숨소리가 들어가니까 그것도 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팝필터를 달아놓고 앞에다 침 튀기는 거 방지하는 거 해봤는데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예민한 거는 좀 줄여야 되겠고, 그 믹서를 다 조정해야 되는데 가정에 믹서를 안 쓰잖아요. 그런 불편한 점은 있겠죠. 그렇죠. 예. 자, 화면 녹화하는 거를 우리가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인터넷상에서 검색창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 오캠 오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본사가 예루살렘에 있대요. 뭐야? 우리 게 아니었네. 예. 오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반디캠이라고 있어요. 반디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반디캠을 쓰거든요. 이 책에서는 오캠을 쓰라고 써 있는데, 예, 반디캠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반디캠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반디캠이라고 뜰 겁니다. 그래서 반디캠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어렵지는 않아요. 예, 예, 네이버에서 받으셔도 되고, 이렇게 다운로드 1번 뭐 2번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클릭하셔갖고 설치하시면 돼요. 무료 다운로드니까. 예. 근데 설치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이런 프로그램들은요,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은 무료잖아요. 무료다 보니까 뭐 이렇게 동반돼서 설치되는 게 여러 개 있어요. 여기 지금 반디캠이 1위래요. 오캠이 2번째고, 곰캠이 3번째고. 자, 반디캠은요 무료인데 제약이 있어요. 10분만 녹화가 돼요. 제가 강의하는 거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녹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샀죠. 정품을 2개를 샀어요. 2개를 샀어요. 자, 정품 구매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정품 구매하는 거, 여기 2개. 그러면 하나씩은 44,000원인데 2개를 사면 66,000원이니까 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하나 깔아놓고 다른 강의실에 깔아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이 강의실에다 이거를 설치해 놓으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쓰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제거해 버리면 여기 사용권이 빠져나가요. 그럼 다른 데 또 깔아도 되고. 평생 쓰는 거 뭐죠? 경품을 근데 써보시고 편하시면 사셔야지 그냥 사지 마세요. 제가 반디캠을 쓰고 있지만 뭐랄까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건의사항을 여러 번 보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먼저 밑에 반디캠이 다운로드 됐으니까 얘를 클릭해서 설치해 볼 겁니다. 이렇게. 네. 반디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치가 들어가는데요. 자, 여기 잘 보시면 프로그램 그룹을 생성하고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만들 거니에요.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겠죠. 그렇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얘는 설치될 때 무슨 뭐 광고라든지 이런 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영상 그 재생하는 프로그램 중에 카카오 TV 그 팝플레이어를 설치하다 보니까는 거기는 광고들이 많이 껴들어가거든요. 예, 얘는 그건 없었어요. 이게 아까 워터마크도 찍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워터마크가 보이죠. 그렇죠? 네. 반디캠을 쓰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무료잖아요. 무료. 정품을 구매하면 그 워터마크라고 하는 게 안 나타나요. 근데 지금은 연습이니까 워터마크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연습을 해보시고 마음에 들면 구매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자, 반디캠 이제 설치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실행까지 한번 해볼게요. 예, 이렇게 실행이 됐어요.
이게 지금 설치된 이제 프로그램 실행이 된 거고요. 자, 뭐를 녹화할 거냐 이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포토샵을 뭘 보여주고 싶어, 만드는 방법을. 그러면 포토샵으로 작업하는 내용을 제가 녹화를 해서 보여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 자, 반디캠을 이용해서 사각형 영역을 녹화하겠다라고 클릭을 하면, 자, 어느 영역인지 여기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어느 영역을 할 건지. 다시 되돌아가서 뭐가 또 버벅거리는데 기다려 봐야죠. 다시 프로그램 닫았다가 다시 실행해 볼게요. 번디캠이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반디캠은 크게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게임하는 걸 내가 영상을 만들 수 있잖아요. 배틀그라운드 게임하는 장면을 녹화를 해서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게임 녹화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HDMI 케이블을 이용해서 지금 여기에다가 뭐를 하냐면 게임기를 연결해서 또 이런 장치를 연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외부 장치도 녹화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떠 있는데 이렇게 예, 요 메뉴가 이렇게 와 있는데, 예, 요거는 전체를 녹화하겠다, 일부 녹화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녹화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사각형으로 영역을 어떻게 조절하나요? 녹화하고 싶은 영역이요. 예. 지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 두 번째 거로. 여기에 그 녹화하는 영역이 있는데, 여기 녹화할 영역을 선택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있는 그 펼치 목록 화살표 누르셔서, 그래서 내가 마우스로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 주면 여기만 녹화가 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여기 보면 화살표 있잖아요. 그렇죠? 녹화할 영역을 선택을 하라고 하면 마우스로 내가 이만큼 녹화하겠다라고 마우스로 대략 이렇게 해놓으면 요 안에 있는 내용만 녹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녹화를 하시려면 해상도가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화면을 녹화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전체 화면 녹화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전체 화면을 녹화하면 문제가 뭐냐면요, 이 화면 밑에 있잖아요. 밑에 내가 지금 평가판을 쓰고 있다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굳이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녹화할 영역을 저 왼쪽 꼬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에 있는 작업 표시줄은 빼고 영역을 선택하는 것도 좋아요. 제일 아래줄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지. 거기서 뭔가 막 작업을 할 테니까. 그리고 레코드 버튼을 누르면 돼요. 저는 지금 음성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음성이. 그 음성도 들어가지만 여러분 음성이 없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화면 이제 움직이는 거 보면, 여기 보면 마이크 소리를 추가하면, 제가 마이크를 사용 안 한다 그랬는데 기본 입력 장치 마이크를 선택을 하면 제 마이크 소리가 이렇게 볼륨이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현재 마이크는 없으니까 화면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마이크는요, 저거를 쓰시면 돼요. 헤드셋. 우리 스마트폰을 가지고, 스마트폰 이어셋 있죠? 스마트폰 샀을 때 주는 이어셋 있잖아요. 얘를 컴퓨터에다 연결할 수도 있어요. 대신에 장비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다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도 들어가게끔 하면 되고요. 웹캠이 있을 수 있죠. 웹캠. 노트북 같은 웹캠도 있잖아요. 그럼 웹캠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오른쪽 밑에다 제 얼굴을 집어넣는다든지 가능해요. 노트북은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또 웹캠을 별도로 구매하시면 웹캠 자체에 마이크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거로 소리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레코드 버튼을 누르면 제가 하는 얘기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화면도 보이는 거예요. 이 화면도 녹화가 돼요. 내려놔야지. 얘를 내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내려놔야만이 현재 녹화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얘를 눌러가지고 다시 펼쳐놓고 나서 잠깐 멈춘다든지 녹화를 멈춰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F12번 버튼을 누르면 녹화가 시작되고 다시 F12번 누르면 녹화가 정지가 되고 뭐 이렇게 하게끔 단축키를 여기다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냥 하시면 안 돼. 저도 어마어마하게 연습 많이 했어요, 이거를요. 자, 그래서 이제 한 40초 정도, 45초 정도 좀 녹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녹화를 끊겠다라고 하면 정지가 되겠죠. 그렇죠? 이때 뭐 일반, 여기 비디오, 이미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정보 이런 거 있어요. 아직 구매를 안 했으니까 전 구매했다 그랬잖아요. 정품 번호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죠. 요거. 예. 두 개를 샀다 그랬으니까 예. 요렇게 해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얘가 녹화가 어디가 되는지 알아야죠. 어디에 녹화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어디에 녹화됐다고 떠 있어요. 시작하기 옆에 보면 비디오 쪽에 요거 예, 내 문서 안에 반디캠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요거 MP4로 좀 녹화됐네. 그렇죠? 얘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제가 하는 얘기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화면도 보이는 거, 이 화면도 녹화가 돼요. 내려놔야지. 내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를 할 때 좋으냐? 파워포인트로 방송 강의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고 얘기를 하는 거를 녹화를 하면 영상이 되거든요. 잠깐 멈춘다든지 제 목소리를 넣으면서 파워포인트도 녹화 기능이 있어요. 동영상 저장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직접 말하고 떠드는 것보다는 떨어지죠, 솔직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서 대신에 여기 상단에 보면 반디캠이라고 떠 있잖아요. 저 상단에 저 위에 보이시잖아요, 반디캠. 저게 바로 뭐다? 워터마크다. 저게 워터마크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정품 등록을 하면 제가 여기다가 반디캠 구매한 게 있거든요. 그 구매한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구매 정보를 제가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게 정품이 되는 거죠. 책에서는 5캠을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분 반디캠 쓰셔도 돼요. 연습을 대신에 10분까지만 된다고 했으니까 연습을 이것저것 해보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제가 마이크 가져와서 마이크 연결하는 케이블이나 이거 젠더를 보여드릴 테니까 안 비싸요. 2,000원이면 사는 거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구매했을 때 쓰던 그걸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녹화를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되게 편해요. 알고 나면 편한 거고 모르면 힘든 거겠지 뭐. 자, 영상 편집의 기본 원리는 뭘까요? 우리 책에 보면은 전체 화면을 녹화하는 방법, 뭐 일부를 녹화하는 방법 여러 가지는 있습니다만 그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오캠을 쓰던 반디캠을 쓰던 뭐를 쓰시던 간에 상관은 없는데 어떤 녹화 프로그램은요 그냥 화면만 녹화가 돼요. 그러면 이런 건 있잖아요.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 자체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 소리도 녹화가 돼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틀어놓고 나서 유튜브에 나오는 소리를 저장하고 싶다 이거죠. 근데 그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소리를 녹화하려면 또 기능이 또 따로 있어요. 자, 영상 편집에 관한 거 96페이지, 7페이지 나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시나리오 만들어서 기획해가지고 촬영하시잖아요. 촬영하고 나면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컷 편집을 해요. 컷 편집. 자, 다음 시간 수업 한번 잠깐 볼게요. 그래, 여러분 준비물이 또 있을 테니까. 다음 시간엔 저작권 얘기를 하겠네요, 제가요. 저작권.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서부터 영상 편집이 들어갈 거예요. 영상 편집. 예. 편집을 할 때는 뭐 샘플 영상 갖고 해도 되고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영상을 갖고 해서 상관없습니다. 영상 편집은 3번 할 거예요. 2시간짜리 3번 할 거고요.
저작권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작권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저작권에 관련된 책자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것도 제가 소개해서 보여드릴 테고, 예. 그 다음에 장비도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그것도 제가 가져와서 보여드릴 테고요. 그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서 이제 시나리오 꾸며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촬영을 할 테고, 그렇죠?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편집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편집이 과정이 여러 개예요. 영상을 가져와서 씬별로 쭉 순서대로 나열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컷 편집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 자막도 달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도 달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딩도 달아야 돼, 엔딩. 촬영한 사람이 누구고, 편집한 사람 누구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 엔딩. 엔딩이 없을 수도 있지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다 엔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엔딩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효과음도 들어가야 되겠고, 배경음악도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배경음악을 어떻게 돼요? 작곡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경음악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일반 노래를 사갖고는 큰일 나거든요. 일반 노래는 들으라고 나온 노래지 여기 사용하라는 음악이 아니거든요. 저런 배경음악을 팔기도 해요. 하나당 얼마씩. 아니면 저처럼 5년간 쓰겠다고 해서 600곡을 쓰겠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해서 쓰기도 하고. 유튜브에 공짜 음악도 있잖아요. 공짜 음악을 함부로 쓰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 저작권자가 쓰세요라고 한 건 괜찮아요. 그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작권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편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예.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렌더링이라는 작업을 해요. 렌더링이라는 작업을 해야만이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업로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저작권 설명드리고, 저작권에서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는 요령도 알려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편집이 들어가고 나서 영상을 만들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시간서부터는 얘를 이제 업로드하면서 꾸미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화면도 보이는 거예요. 이 화면도 녹화가 돼요. 내려놔야지. 내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내려놔야만이 현재 녹화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얘를 눌러가지고 다시 펼쳐놓고 나서 잠깐 멈춘다든지 녹화를 멈춰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F12번 버튼을 누르면 녹화가 시작되고, 다시 F12번 누르면 녹화가 정지가 되고, 뭐 이렇게 하게끔 단축키를 여기다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냥 하시면 안 돼. 저도 어마어마하게 연습 많이 했어요, 이거를요. 자, 그래서 이제 한 40초 정도, 45초 정도 좀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녹화를 끊겠다라고 하면